자, 이어서 삼각함수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 새로운 단원이고요. 앞에 거랑 전혀 관련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삼각함수를 결국 우리가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삼각함수라는 걸 하고 싶습니다. 삼각함수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의 파트에서 넘어와요. 삼각비 파트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던 특수각에 대한 것은 다 기억을 해줘야 돼요. 45도에 대해서 1대1 대 루트 2가 성립하게 되어 있고 60도와 30도에 대해서는 이게 동시에 존재하는 삼각형이죠. 2대1 대 루트 3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건 다 이미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릴 수 있고 암기도 다 돼야 됩니다. 이게 뭐 중학교 때 이런 식으로 외웠던 친구들이 있던 것 같아요. 뭐 30도, 30도, 45도, 60도,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거 반응 속도가 좀 늦습니다. 바꾸세요. 그림으로. 그림으로 바꿔서 다시 외우세요. 이렇게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꾸세요. 쓸모가 없습니다. 반응 속도가 좀 늦어요. 아예 그냥 통째로 외우고 있는 거면 상관없는데 이걸로 매번 하나씩 세고 있는 거라면 그러지 마세요. 자, 원하는 건 이겁니다. 이걸 함수로 만들고 싶어요. 함수니까 우리가 보통 정의역과 치역이 들어가야 돼요. 정의역이라는 건 x의 범위를 일컫는데 우리가 다루었던 이 좌표 평면은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각도는 들어갈 영역이 아니에요. 각도를 여기에 표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각도를 버리고 싶어요. 각도를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사전 작업을 두 가지, 일반각 그리고 호도법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삼각비에서 함수로 넘어가기 위한 작업을 밑작업을 좀 하겠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먼저 일반각이란 개념이에요. 각도라는 게 뭐냐? 우리가 기하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두 개 있는데 첫 번째가 길이고 두 번째가 각이에요. 즉 길이와 각만 있으면 모든 기하적 표현을 다룰 수 있다는 거죠. 길이에 대한 건 여러분이 좌표평면 파트에서 이야기했어요. 점 가지고 점과 점 간의 거리 이런 거 다루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미 다루었다는 거죠. 각에 대한 정보가 한 번도 없었는데 뭐 그나마 그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다 그거 말고는 써본 적이 없죠. 도형이 파트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도에 대한 접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그러면 이 각도라는 게 뭐냐라고 다시 한번 정의를 해야 되는데 X축의 양의 방향, 즉 오른쪽을 기준으로 잡자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반직선이 있어서 그 반직선과 벌어진 정도를 우리가 각도, 일반적으로 각도는 대수부터는 세타, 번데기 발음,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뭐 예시를 들어볼까요? 그 태권도 같은 거 보면 막 발차기 한다고 해서 빙글빙글 도는 그런 발차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발차기 할 수도 있고 빙글빙글 돌아서 발차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같은 방향이죠. 즉, 저 하나의 방향은 여러 가지 각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봐도 보통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벌어진 정도를 각도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은 각도가 아니냐? 각도죠. 근데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한 바퀴 돌고 와도 괜찮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의 직선은 여러 개의 각도를 가질 수 있으나 그것을 우리가 매번 다르게 표현하는 게 너무 번거로우니 대표적으로 360도라는 전제 안에서 각도를 표현하기로 하고 그때 하나의 동경에 대한 각도를 특정한 알파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각도는 실제로 그냥 알파 뭐 30도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360도란 마이너스 330도일 수도 있고 또는 390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3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으로 이 동경을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다. 그냥 이게 우리가 일반각입니다. 이 동경의 각도를 일반화했다라고 생각해줘도 괜찮아요. 대표적인 하나의 값과 그냥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각들을 표현할게 라는 의도를 담고 이때 n은 정수라고 말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요. 방금 말했던 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 60도라는 게 있어요. 이 동경의 일반각을 말해줘 라고 하면 6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만약 어떠한 동경이 있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30도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30도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일반각으로 표현해줘 라고 하면 33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마이너스 30도를 표현하고 싶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표현하면 되고 690도를 표현하고 싶으면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되고 330도를 표현하고 싶으면 여기다 0을 표현하면 되니 그냥 난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게 일반각이에요.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시계 방향으로 하는 걸 일반적으로 양의 방향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고 시계 방향으로 돼 있는 것을 이제 음의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마이너스에 대한 각도를 이야기해요. 즉 우리는 이제 각도에 대한 흔히 말하는 360도를 벗어난 각도 또는 마이너스 음의 방향에 대한 것도 정의를 했습니다. 각을 확장했다고 표현할게요. 우리가 중학교 때 다루었던 건 사실 180도까지밖에 안 다루잖아요. 뭐 더 해봤자 360도? 그것 이상은 다룬 적이 없죠. 그 각도를 조금 더 확장했다. 음의 방향으로도 360도보다 큰 방향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각도를 확장했어요. 보통 반시계 방향인 건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 사분면 이름이 뭐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죠? 반시계 방향이었죠? 그렇죠? 이름 자체가 이미 반시계 방향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이 정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일반각을 바탕으로 뭘 할 거다? 이제 각을 변형할 겁니다. 실수화 시킬 거예요. 실수화하는 작업을 호도법이라고 표현합니다. 호를 이용해서 각도를 정한다라고 받아들여주면 되겠어요. 그럼 호를 이용해서 각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지금 이미 각도는 60분법, 즉 90도를 직각으로 삼는 것을 우리가 60분법이라고 말하는데 60분법에서 어떻게 호도법으로 바꾸냐라는 거죠. 간단해요. 호를 이용한 비율 관계로서 각도를 정하면 됩니다. 호에 대한 비율로 각도를 정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호의 길이 L이 있죠. 반지름이 R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반지름과 홀은 원래 우리가 이 중심각으로 구했다고 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반지름과 호가 있을 때 이 세타를 R분의 L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호도법이에요. R분의 L. 그러니까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 기준으로 얼마가 돼? 몇 배가 돼? 라고 하는 그 값, 그걸 우리가 각도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엄밀하게 하고 싶었는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 호의 길이가 R이 되는 그 순간을 1이라고 말하겠다. 근데 그냥 1이라고만 쓰면 우리가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 단위를 라디안,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생략해요. 생략합니다. 생략 가능해요. 1라디안의 정의는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동일할 때 그 순간에 벌어진 정도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하는데 그걸 그냥 우리가 라디안은 둘을 나눈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둘을 나눈 거다. 그래서 그냥 이 비율 관계가 각도구나 라고 말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때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줘야 되냐? 원의 한 바퀴는 반지름을 기준으로 뭐라고 표현하죠? 2파이 R이잖아요. 그래서 한 바퀴를 뭐라고 해요? 2파이 라디안이라고 부릅니다. 즉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이에요. 라디안은 생략 가능하다고 했어요. 혹시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시비 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뭔 말이냐면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30도일 때 40도일 때 여기 값이 얼마지? 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80이라고 쓰면 틀렸다. 이거 80도라고 써야 돼 라고 하는 시비 걸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80은 라디안입니다. 도를 안 쓰는 순간 무조건 라디안으로 판단해요. 근데 라디안의 의미는 2파이 라디안이죠. 파이가 대략 얼마예요? 네, 6.28이라는 숫자가 360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80 라디안이라면 이미 3600도가 넘어갑니다. 취급을 못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같은 걸 취급을 못 한다. 알았죠? 그래서 10이 걸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이것 때문에. 자, 그래서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수각을 메인으로 삼는다 했죠? 특수각을 등장시키려고 해요. 특수각이 등장했던 배경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정사각형의 반띵이라서 45도, 정삼각형의 반띵이라서 60도, 30도, 90도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대 1대 루트 3이라는 거고 1대 1대 루트 2라는 거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저 각도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 반띵하면 얼마죠? 파이 라디안, 180도는 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으로 나누죠. 90도는 얼마죠? 그래서 2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요. 자, 특수각은 60도, 180에서 얼마를 나누어야지 60도가 되죠? 그래서 3분의 파이를 우리가 60도라고 삼아요. 여기에서 얼마로 나누어야지 45도가 되죠? 그렇죠. 8로 나누어야 되죠? 4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4분의 파이가 됩니다. 30도는 뭘로 나눠야 돼요? 6. 그래서 6분의 파이 라디안을 30도라고 삼습니다. 0도는 당연히 0 라디안이라고 일컬어요.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파트, 다음 파트까지는 라디안을 도보다 더 많이 사용할 거예요. 60분법보다는 라디안을 더 많이 사용할 거라서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x도는 얼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180분의 파이 라디안, x 파이 라디안이라고 해서 도라는 것을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기억하고 1, 다시 x 라디안이라는 것은 몇 도야? 라고 물어봤을 때 파이분의 180 x 라디안은 x 곱하기 파이분의 180도야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그냥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180도 대 x, 다시 파이는 내가 원하는 x도 대 뭐 y 라디안 이런 식으로 비율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비율 관계라서 y 라디안은 180도 180분의 파이 곱하기 x 이제 도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관계를 구해주면 좋겠고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비율로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호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오히려 r세타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을 사용하죠. 호의 길이를 구할 때, 그쵸? 그거 버리고 그냥 r세타를 곱하면 돼요. 단 이 세타는 반드시 라디안일 때만 가능합니다. 60분법에서는 이 짓을 못하죠. 어쩔 수 없이 60분법이면 360분의 중심각을 2파이 r 원조에다 곱한다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구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2분의 1 RL이라고 하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공식이 있어요. 그쵸? 이것을 이용해서 L은 R세타잖아요.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도법이라는 것 자체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관계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장해서 적어도 부채꼴에 대한 이야기는 더 다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에 대해서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까지는 공식화해서 기억하자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거예요. 자, 첫 번째 각을 확장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확장한 각에 대해서 실수화시키는 작업으로서 비율로서 각도를 정하기로 했고 R분의 L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바퀴가 2파이 R이기 때문에 360도를 2파이 라디안이라고 이름 붙이며 라디안은 생략 가능하다. 안 써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안 써도 틀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특수각들을 전부 다 정리하고 이거는 워낙 자주 사용하니 암기하자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을 몇 개 한번 문제 풀어보면서 다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지금 다 찾아보면서 할 수는 없으니 왼편에다가 적어두고 진행하죠. 일반각이라는 거 먼저 한번 써볼까요? 일반각이라는 것은 세타도라는 게 다시
그건 일반각이라는 거 그냥 이렇게 하죠. 세타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세타 더하기 2n 파이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 즉 라디안으로도 일반각을 쓸 수 있고 이제 360도 60분법으로도 쓸 수 있는데 여기 세타라는 거 세타라는 건 좀 그런가? 이렇게 좀 다른 느낌으로 x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을 쓰든가 세타 더하기 2n 파이로 쓰든가 그거는 상관이 없다. 다 쓸 수 있다라는 주제고요. 우리가 호도법이라는 것은 여기 r과 r이 같을 때 여기 1라디안이라고 일컬으며 그래서 그냥 r분의 l을 세타라고 정의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360도라는 게 2파이에 대해서 파이가 대략 3.14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6.28 정도 된다는 거죠. 360도는 실수로 표현하면 180도는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30도는 6분의 파이 0도는 0파이 0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기억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채꼴 뭐 요거까지만 써볼까요? 세타 R, L이라고 할 때 L은 R 세타 여기서 나온 거라서 그렇다 치고 그리고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의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에서 좀 신박한 주제가 가끔 나오는데 예전에 이제 뭐 여긴 근처 다 아니까 동해고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꽤 잘 틀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케이크가 있는데 1라디안으로 조각을 잘랐대요. 몇 조각 나오죠? 라는 게 문제였어요. 몇 조각 나올까요? 1라디안 뭐 60도로 자르면 6조각일 거 아니야. 45도로 자르면 8조각이고 그쵸? 1라디안으로 자르면 몇 조각일까요? 그쵸? 그래서 6조각이다. 왜? 말했다시피 여기는 2파이 라디안 즉 6.28 라디안이다. 1라디안은 6개 뜨죠. 이렇게 해주면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비슷한 아이디어로 저기 김포외고라고 그냥 외고에서 이제 나왔던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냥 간단하게 개요만 설명해 볼게요. 이걸 필요할게요. 자, 여기에서 1라디안만큼 그리고 1라디안이면은 대략 이제 1이니까 6분의 얘가 대략 3분의 3.14라서 1 정도거든. 그렇죠? 1. 얼마잖아? 1.04잖아요. 그래서 1라디안이면 60도보다 살짝 작은 값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1라디안 하나가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1라디안, 반지름의 길이가 2인 1라디안, 반지름의 길이가 3인 1라디안, 반지름의 길이가 4인 1라디안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5라디안, 반지름의 길이가 1인 6라디안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반지름의 길이를 점점 키워가면서 부채꼴을 그린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얘의 둘레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이제 n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반지름이 7인 n인데 1씩 늘어났으니까 그럼 여기에 중심각은 뭐라고 쓰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각도예요. 맞죠? 이런 각도가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어차피 숫자니까 숫자인데 애초에 원이라는 걸 실수로 표현하는 게 무리수를 등장시킬 수밖에 없으니 무리수를 등장시킨 거지 얘가 단위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건 숫자일 뿐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2파이 마이너스 6이라 라디안이라는 각도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물어봤던 거죠. 실제로 좀 신박한 아이디어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그 학교에서는 가장 마지막 문제긴 했어요. 가장 마지막 문제긴 했어서 난이도가 높다라고 책정을 했겠죠. 뭐 동해고에서 이거는 3번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아두긴 해라 라고 하는 문제임과 동시에 어렵게 되면 잘 못 풀 수 있는 주제다라고도 이제 말을 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호도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싶은데 처음 볼 때 이게 뭔 상관이냐라고 하는 주제가 572번이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세타라는 게 제1사분면 각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보기에서 60분법으로 써 있으니까 60분법으로 써볼게요. 1사분면 각이라는 걸 들으면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생각을 해요. 0도와 90도 사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일반각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바퀴를 더 돌고 왔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도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 즉 이게 1사분면에 있다라고 해서 그냥 45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405도도 1사분면에 있긴 하다는 거죠. 그럼 이 세타라는 게 1사분면에 있다고만 했지 몇 바퀴 돌고 왔는지 모르니까 저렇게 표현을 해야 한다.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선 물어봅니다. 문제에서 2분의 세타라는 게 이거는 몇 사분면에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나누기 2를 해야겠죠? 첫 번째 뭐 얘는 0도는 나누기 2할 게 없으니까 얘 180도 곱하기 n 더하기 0도 180도 곱하기 n 더하기 45도가 돼요. 자, 그래서 n이라는 게 만약 0이라면 2분의 세타는 0과 45도 사이에 있지만 n이라는 게 1이라면 180도와 225도 사이에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세타가 나타낸 영역은 45도짜리 여기랑 180부터 225도짜리 여기에 있는 45도, 이러한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일반각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사분면 위에 있는 동경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값의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으므로 일반각 형태를 이용해서 표현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럼 이 동경 간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유형 4랑 5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이 유형 두 개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동경에 대한 위치 관계 알려줄 테니 각에 대한 정보 얻어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동경 간의 위치 관계를 크게 5개로 제시해요. 첫 번째, 동경이 일치한다. 동경이라는 건 이 반직선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동경이 일치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알파라는 동경이 있을 때 베타라고 하는 동경이랑 베타의 동경과 알파의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개념이 나오면 여기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다? 베타랑 알파를 뺀 게 몇 바퀴 차이 나는 거다 라는 그런 개념이죠. 몇 바퀴 차이 난다. 몇 바퀴 차이 난다. 그러니까 알파가 이만큼 왔는데 베타가 얘를 따라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 이상 차이 나는 거겠죠. 그런 표현이에요. 두 번째, 동경이 반대편에 위치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말이냐? 어떤 알파에 대한 동경에 대해서 베타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럼 이들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관계식을 세울 수 있냐면 둘을 뺀 게 2n 파이 더하기 파이, 이렇게 180도 얘기하는 거죠. 180도. 180도만큼 차이 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이라는 걸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게 직선을 기준으로 말한 거기 때문에 이 동경의 원점 대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전히 또 대칭이라는 게 등장했잖아요. 대칭이 등장하면 원점 대칭 말고 몇 개가 더 있죠? 3개가 더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뭐? X축, 두 번째 Y축, 그리고 세 번째 Y는 X까지 우리가 그림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동경이 X축 대칭된다라고 한다면 무슨 말이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알파라는 동경과 베타라는 동경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럼 이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이 알파를 떼다 붙이면 딱 한 바퀴가 되는 거라서 베타 더하기 알파가 2n 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떼다 붙이면 딱 한 바퀴 되죠. 만약 동경이 y축 대칭이 되면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알파라는 동경과
베타라는 동경에 대해서 얘를 떼다 붙이면 반바퀴가 되는 거잖아요. 반바퀴 180도는 우리가 파이 라디안이라 베타 더하기 알파가 2n 파이 더하기 파이 라디안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y는 x 대칭이라고 동경 간의 위치 관계를 이야기하면 y는 x를 기준으로 알파라는 동경과 베타라는 동경이 있을 때 이 둘은 더했을 때 뭐가 되냐? 몇 바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분의 파이만큼이 만들어져. 2분의 파이는 180도의 절반, 90도를 이야기한다. 눈 좀 떠주시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면 다음과 같이 풀 수 있습니다. 579번 한번 볼게요. 아니요, 580번 보겠습니다.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일직선 위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과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2세타랑 6세타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즉, 이 그림에 따르면 6세타 마이너스 2세타가 뭐인 거예요? 2n 파이인 거죠. 그럼 세타라는 걸 4세타니까 넘기면 4분의 2n 파이가 되는데 문제에서 세타가 0과 파이 사이에 있다 했어요. 0과 파이 사이에 있다. 그럼 n이 1일 때 세타는 2분의 파이 하나만 되죠. 자, 문제가 생겨요. 문제에서 모든 세타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밖에 안 뜨면 말이 돼요? 안 되잖아. 내가 뭘 놓쳤지? 라고 했을 때 일직선이라는 건 이 그림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일직선이죠. 직선은 양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표현은 일직선이라는 표현은 일치하는 경우와 반대편에 위치하는 경우를 둘 다 이제 쳐서 말하는 표현이다 생각이 좀 되겠어요. 그리고 이 둘은 차이가 얼만큼? 180도 파이만큼 나는 거랬죠. 둘을 뺀 4세타가 2n 파이 더하기 파이고요. 그럼 세타라는 것을 4분의 2n 더하기 1 파이라고 쓸 수 있는데 이게 0과 파이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면 n이 0일 때 4분의 파이와 n이 1일 때 4분의 3파이 두 개가 됩니다. 즉 내가 찾는 세타는 총 3개가 나오고 이 3개를 다 더하면 2분의 3파이야 라고 매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589번 하나만 잠깐만 뭐가 낫지? 592번 한 문제만 해볼까요? 여러분 부책 여기 원뿔 오랜만에 볼 수 있으니까 원뿔 한번 보고 다른 건 또 질문하면 되니까. 원뿔이 있어요. 원뿔이 있습니다. 이 원뿔에 옆넓이랑 밑넓이를 이야기했어요. 이거 그럼 전개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전개해달라. 이렇게. 이때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 ABO의 크기를 구해달라고 문제에서 말했는데 그럼 반지름과 여기 높이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사실 근데 우리한테 보통 비교하는 건 흔히 말하는 모선의 길이 L과 반지름의 길이 R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깔려요. 자, 이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를 R이라고 하고 여기를 L이라고 한다면 밑넓이는 얼마가 돼요? 당연히 이거 넓이니까 파이 R 제곱이죠. 그쵸? 자, 근데 보통 이제 옆넓이를 오랜만에 하니까 까먹어요. 옆넓이 어떻게 구해요? 그러니까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2분의 1 R 제곱 세타. 그쵸? 근데 문제는 중심각이 없죠? 그래서 땡. 그러면 2분의 1 R, L을 하면 됩니다. 자, 이때 말하는 R이 얘고요. 호의 길이가 얘죠. 호의 길이 뭐라고 써요? 얘 둘레랑 동일하잖아요. 그쵸? 다시 한번 색깔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동일하니까 여기 빨간색 길이가 2파이 r이 돼서 옆넓이라는 게 파이 r l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거예요. 옆넓이가 밑넓이의 루트 2배다. 즉 파이 r 제곱에다가 이런 관계가 되는 거고 파이 r 지우면 l이 루트 2r이 되는 거죠. 루트 2r 뭐야? 루트 2r 1대 루트 2네? 그럼 당연하게도 각 A, B, O가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45도라는 관계를 우리가 매길 수 있다. 뭐 45도라고 써도 되고요. 정답제는 4분의 파이라고 돼 있나 봐요. 이게 적혀 있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호도법, 그러니까 실수화시키기 위해서 조작을 가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오는 이 동경에 대한 개념과 호도법이라는 개념과 부채꼴이라는 개념들을 이용해서 지금 몇 개의 주제들을 다루어 봤어요. 다른 유형들도 있지만 한번 문제 풀면서 이야기해보고요. 유형 8에는 이게 최대 최소라는 개념이 또 나왔는데 최대 최소를 물으면 언제나 그렇듯이 보통 2차 함수 아니면 산술기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뭘 쓸까를 고민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80페이지에 있는 본격적으로 삼각 함수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안은 지우지 않을게요. 이건 지울게요. 삼각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 아까 말했다시피 각도는 이제 여기 그 음수도 되고 더 커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삼각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 각도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동경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동경.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을 하나 가져와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의 반직선이 있어서 여기 이렇게 벌어진 정도를 세타라고 할 때 그때 그러니까 세타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동경이 하나 깔린다는 거죠. 그쵸? 이게 몇 바퀴 돌고 와도 괜찮아. 몇 바퀴 돌고 와도 어쨌든 저 원에서 하나의 동경으로 만들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동경과 얘의 교점을 우리가 x, y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와 같이 좌표와 반지름의 관계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좌표가 음수면 이 삼각함수의 값도 음수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4사분면까지를 다루면은 여기는 전부 x좌표, y좌표가 둘 다 플러스, x좌표만 마이너스, y좌표까지 마이너스, y좌표만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x좌표는 코사인을 담당하고 y좌표는 사인을 담당하며 x좌표, y좌표의 이 나누기가 탄젠트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때 이 부호 관계, 즉 코사인, 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얘네들의 부호는 전부 다 플러스이거나 4분면에 따라 사인만 플러스이거나 또는 탄젠트만 플러스이거나 코사인만 플러스인 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좌표의 부호에 의해서 이런 게 결정되는 거죠. 눈 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쨌든 외우긴 해야 되거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말해요. 얼싸탄코 좀 더 이제 요령을 벌여서 얼싸안고 라는 식으로 이게 1, 2, 3, 4분면에 대해서 누가 플러스이고 마이너스인지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사인이 0보다 작고 코사인이 0보다 크다면 이건 당연히 4사분면이라고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사인 세타가 0보다 작고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큰데 사인 세타가 만약 마이너스 5분의 3이야 라고 한다면 그걸 바탕으로 사인이 마이너스 5분의 3이야? 당연히 반지름
마이너스일 수 없어요. 그렇죠? 좌표가 마이너스인 거죠. 그럼 여기가 4가 되겠네.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그럼 코사인은 5분의 4야.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도 우리가 하나의 삼각비를 알려주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다른 애들을 구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삼각비들을 구했어요. 그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되 지금 내가 원하는 거는 좌표의 부호까지 신경 써줘야 되니 얘가 주어졌다면 몇 사분면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위치를 동경을 그린 다음에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이 삼각함수 간에 좀 특이한 관계가 두 개 형성되는데 첫 번째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 됩니다. 왜냐면 얘랑 얘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되잖아요.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거든. 그래서 r제곱분의 r제곱이 돼서 1이 된다라는 거예요. 워낙 자주 나오니까 암기하자. 두 번째,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잖아요. 근데 여기 r분의 x, r분의 y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특이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탄젠트 90도가 얼마죠? 없다. 너무 커져서 헤아릴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코사인 90도분의 사인 90도라고 하면 코사인 90도 얼마예요? 0. 사인 90도 0분의 1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다룬 적이 없죠. 그래서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과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몇 개의 관계식이 더 세워지는데 교재에는 없으니까 이건 잠깐 필기 하나만 해볼게요. 첫 번째는 여기 관계식이에요. 이 두 개를 짬뽕 시켜서 나온 겁니다.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써질 수 있게 돼요. 두 번째,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1 더하기 1은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1은 코사인분의 사인 더하기 사인분의 코사인이라서 이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분의 1 이게 등장해요. 이거는 문제 풀이 중에 꽤나 자주 등장해서 그냥 한번 어차피 문제 풀이 하다가 설명할 테니까 미리 한번 언급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미리 한번 언급했다. 그래서 뭐 기억해 두면 좀 더 수월하겠죠. 여기까지가 삼각함수입니다. 그리고 이때 삼각함수일 때는 이제 라디안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인 6분의 5파이 이런 애가 있다고 하죠. 사인 6분의 5파이는 뭐냐면 사인 6분의 파이가 얼마예요? 30도잖아요. 그거의 5배죠. 150도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삼각함수를 어떻게 구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동경을 그린 다음에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특수각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고 2대1대 루트 3이라는 비율관계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 왼쪽에 있죠?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사인 6분의 5파이는 그림은 예각을 통해서 그리지만 우리가 값을 구할 땐 얘를 써주는 거예요. 사인 6분의 5파이는 2분의 1, 코사인 6분의 5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탄젠트 6분의 5파이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값이 비슷해요. 6분의 파이랑. 이유는 당연하죠. 왜냐면 이 삼각형이라는 건 동일하게 생겨서 비율 관계가 동일하거든요. 그렇죠? 비율 관계가 동일하니까 값 자체는 당연히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값 자체는 당연히 비슷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착안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어차피 값은 분모에 의해 결정돼. 분자는 사분면을 정해주는 용도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분모만 결정되면 라디안은, 그러니까 분모만 결정되면 값은 다 결정되고 라디안 그 분자에 따라서 사분면만 결정해 준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무슨 말이냐? 분모가 6인 라디안은 6분의 파이가 1사분면, 6분의 5파이가 2사분면, 6분의 7파이가 3사분면, 6분의 11파이가 4사분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6분의 3, 2파이는 뭐가 돼요? 3분의 파이로 바뀌죠. 6분의 3파이는 2분의 파이가 되죠. 6분의 4파이는 다시 3분의 2파이가 되죠. 6분의 5파이만이 남아요. 나머지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사분면마다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분면이 우리가 이제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여기 동경이 색깔이 좀 다른 거예요. 여기 동경이 0라디안, 여기 동경이 2분의 파이 라디안, 여기 동경이 파이 라디안, 2분의 3파이 라디안, 2파이 라디안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분자가 이제 분모랑 비교했을 때 1보다 작다면 1이 아닌데 1보다 작다면 2사분면, 1보다 크다면 3사분면, 2보다 조금 작다면 4사분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라디안을 생각해 주면 돼요. 4분의 파이는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가 차례대로 1, 2, 3, 4사분면이고 3분의 파이도 3분의 2파이 2사분면, 3분의 4파이 3사분면, 3분의 5파이가 4사분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1사분면에 대한 값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암산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예를 들어 사인 3분의 4파이라고 했을 때 이걸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3사분면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그림을 안 그리고 할 수 있게 돼요. 결과적으로. 알았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로 우리가 결국 지금 예를 들어서 81페이지 보면은 저기 삼각함수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550번, 551번, 552번, 553번 있거든. 이거 다 특수각이에요. 특수각이라서 구하라고 하는 건데 그것들도 어느 정도 암산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라디안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라디안을 표현할 때도 이게 특수각이라면 어차피 얘네 기반으로 곱하기 적당히 해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300도 같은 거는 얘 곱하기 5잖아요. 그래서 3분의 5파이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하다. 특수각에다가 몇을 곱해서 만들어지냐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굳이 여기에다가 뭐 360분의 파이 곱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계산이 나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것까지 하면 우리가 삼각함수가 완성이 된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몇 개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608번이에요. 아니다. 599번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예시는 들어봐야 되니까. 여기서 말을 합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라고 하는 원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4라고 하는 원이 있다. 이때 y는 3이라는 선을 긋는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1,3,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15,3이라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가 베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때 문제에서 사인 알파를 구해달랍니다. 사인 알파는 반지름분의 높이라서 이렇게 되고요. 문제에서 코사인 베타는 어떻게 구해요? 반지름 분의 코사인? 이건 x좌표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 약분이 돼서 마이너스 루트 8분의 루트 5 이렇게 되겠네요. 내가 원하는 건 얘랑 얘를 뭐 해달래요? 곱해달래요. 곱하면은 루트 80분의 3 루트 5라서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정확하게 반지름과 x좌표, y좌표 중에 뭘 쓸지를 고민해 주면 되고
원이 달라지면 반지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주의해 줘야 된다. 두 번째로 608번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영과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 이렇게 크기 관계가 있대요. 뭐 그렇답니다. 4 마이너스 8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4 플러스 8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걸 간단히 해달래요. 루트가 있는데 간단히 해달라는 거 보니까 안에 뭐가 돼야 돼요? 제곱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제곱이 어디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뭔가가 관계식이 더 필요하다면 보통 얘 나옵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은 1. 여기 있는 4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4 사인 제곱, 이거 S라고 쓸게요. 4 코사인 제곱. 이게 4다. 마이너스 8 사인 코사인 빼기 루트 4 사인 제곱 더하기 4 코사인 제곱 더하기 8 사인 코사인 하면 보이죠? 뭐가? 완전 제곱식이 2 루트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 빼기 2 루트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이 됩니다. 루트랑 제곱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절대값이 돼요.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빼기 2 절대값 사인 더하기 코사인인데 사인이 코사인보다 크니까 이렇게 돼서 이와 같이 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식이 필요하면은 여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이다라는 걸 등장시켜서 얘를 억지로 등장시키거나 아니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이니까 이걸 속어해서 문제를 풀기도 해요. 여기서는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을 억지로 등장시켰죠. 그렇다면 이게 속어되는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게 614번입니다. 영과 2분의 파이 사이라는 건 여기 1사분면에서 전부 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플러스라는 상황을 예시로 든 거죠. 사인, 코사인을 다 그걸로 탄젠트를 다 그냥 알파벳 하나로만 쓸게요. 1 마이너스 사인분의 사인 곱하기 코사인 더하기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해서 코사인분의 1 마이너스 사인 곱하기 사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사인이 똑같이 있어서 얘로 묶고 얘네 둘은 통분해주면 코사인 곱하기 1 마이너스 사인분의 코사인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 이렇게 써지죠. 사인 곱하기 코사인의 1 마이너스 사인분의 제곱을 계산해줘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 사인 이렇게 써져요. 근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어떻게 돼요? 1이라 했죠. 그래서 여기가 1이 되고 잠깐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사인 곱하기 코사인의 1 마이너스 사인분의 2 곱하기 1 마이너스 사인 돼서 약분됩니다. 그럼 다시 코사인분의 2 사인이 돼서 2 탄젠트 세타라고 이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 작업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천천히 통분할 거 통분하고 없앨 수 있을 거 없애고 변형을 시켜서 우리가 뭐로 바꿔야 될지를 계속 고민해 줘야 됩니다. 이래서 삼각함수가 좀 어려워요. 도형이라는 차원에서도 어려운데 그게 아니라 뭘 써야 될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게 좀 어려운 차원에 있는 주제죠. 실제로 이 삼각함수는 나중에 미적분2에서 미분할 때도 적분할 때도 그때도 계속 괴롭힙니다. 계속. 이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을 이걸 언제 쓸지 탄젠트를 그대로 쓸지 아니면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쓸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야 되는 게 항상 발목을 잡죠. 자, 근데 문제에서 얘가 1이라고 했네요. 탄젠트 세타가 1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은 그림을 2분의 1이죠. 다음과 같은 그림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말하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에서 이거분의 이거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고 이렇게 쓰는 건 별로 안 좋으니 유리화를 하는 것을 다
답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619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여러분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쉬었다가 또 문제 푸는 시간 가집시다.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사인 코사인이래요. 그걸 이용해서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분의 1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저 노란색 보면은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분의 1이 이거라고 써있어요. 즉 나한테 원하는 거는 사인 코사인 분의 1 가져와 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얘를 가져오래요. 관계식이 하나 더 필요해. 맞지? 얘네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떠올립니다. 저 빨간색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인데 그게 뭐예요? 얘를 이용하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 마이너스 2사인 코사인이고 내가 필요한 건 사인 코사인이니까 얘를 가져와서 이 문제에서만 쓰이는 거죠. 사인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사인 코사인 빼기 1이 0이다 라고 관계식을 세우는 거죠. 원하는 게 사인 코사인 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인 코사인이라는 걸 근의 공식을 쓰면 1 뿔마 루트 2. 자, 둘 중에 누가 답일까요? 문제에 써 있는 게 없는데? 써 있네. 진짜. 사인 코사인이 1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근데 이게 1 플러스 루트 2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원래 불가능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다시피 사인은 무조건 1보다 작고요. 코사인도 무조건 1보다 이하예요. 둘 다. 그쵸? 곱한 게 1보다 커질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1보다 작아요. 그쵸?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도 이상이에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자,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므로 유리화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끝이 아니었네. 여기에서 이거의 4배, 5배를 빼달랍니다. 답은 3.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2라고 하는 것을 되게 많이 사용한다는 거고 어느 시점에 사용할지 곱셈50 변형은 언제 사용할지를 고민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고요.